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컬처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문재인 정권이 비트코인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늪이라는 것은 헤어나려고 발버둥은 치면 칠수록 더 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늪에 빠지게 되면 사실은 밖에서 밧줄을 던져 가지고 끌어내기 전에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원래 이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면 좀 더 빨리 죽고 가만히 있으면 좀 더 늦게 죽는 차이겠지요. 자, 문재인 정권이 70%가 넘는 지지율을 유지한다고 자신을 하고 많은 문꿀 오소리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들이 상당히 받쳐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실패하거나 안보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쇼통식 또 임시봉합식 이런 쇼잉만 성공하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비트코인 가격이 6.5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상 어마어마한 투기 수단이 되어버린 것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국제 시세도 있지만은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한국만의 이런 프리미엄이 올라서 급등한 데는요,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나 안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관계, 이런 것들 내지는 이 주요 문정권의 어떤 실력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아서 특별히 그런 것인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항상요, 여론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A를 기대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정책을 이렇게 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B로 나와 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책을 할 때는 자기 확신을 경계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유의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지요. 근데 이 정권은 성공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되니 우리가 이것도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지간히 비트코인 붐을 방치해 놨다가 이 정권은 지난 12월 15일 즈음에 TF가 출범하고 어쩌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하면서요, 이제 규제에 착수를 했죠. 근데 그때 내용이 다 빠져나가고 심지어 그 전에 이틀 전에 무슨 금감원 공무원이 팔고 했다는 내용도 있었고 이미 중기부가 412억을 비트코인 거래소에 투자했다라는 이상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1월 11일 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는 박상기 법무장관, 사실상 비트코인 TF의 이렇게 핵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역풍이 지금 정권을 향해서 몰아쳤습니다. 자, 정권은 문꿀 오소리들을 동원해가지고 온라인을 장악해서 암호화폐는 도박이고 투기다. 코인충, 즉 비트코인에 빠진 벌레 같은 놈들아 정신 차려. 이렇게 댓글에 7,000개, 10,000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문꿀 오소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돈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은 이건 당할 수 없는 겁니다. 정권에 문 대통령 우리 인이한테 이해관계가 걸린 게 세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인생을 걸고 돈을 걸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인충들이, 코인 좀비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문재인도 탄핵 가자 이러고 지방선거 여소야대로 가자 하면서 댓글을 도배하면서 상황이 역전돼 버렸고요. 이들 댓글의 좋아요가 문꿀 오소리 댓글보다 2배, 3배 이상 많이 달렸습니다. 문꿀 오소리가 유일하게 인터넷 댓글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혼자
댓글로 망한다라는 불길한 댓글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래 되니 놀래가지고 청와대가 화재 진압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확정된 게 아니다, 유동적이다 했지만은 이것은 완전히 세월호가 침몰할 때 일어났던 급변침, 갑자기 턴을 한 거죠. 아침에는 그래서 폐쇄한다다가 저녁에는 청와대가 나서서 이제 실명제 전환한다. 이렇게 해서 합법화 시키겠다 했습니다. 그러니 급락과 급등을 반복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주워 터진 사람들이 이제 화가 더 나버렸습니다. 근데 이 정권이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이요. 그 MB가 뭡니까? 4대강에 22조 들어갔다 해서 MB를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 7시간 만에 100조가 가치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20%,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 중국이 폐쇄되고 이제 한국이 비트코인 1위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가 이 신문 언론 칼럼에 보면 삼성 돈을 빼앗아 최순실에게 넘겼다면 문재인은 내 주머니 용돈까지 들어갔다고 분노를 갖다가 이렇게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평창올림픽까지 번져갔습니다. 지금 평창올림픽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제는 비트코인하고 서로 맞물리면서 정권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 단일팀을 만든다, 마식령의 훈련을 한다 하는 부분에 2030이 여자 하키 선수들의 처지가 정말 보잘것없는 내 처지하고 똑같아 하면서 자신을 투영하면서요, 비트코인의 이런 감정까지 합쳐져서 나무가 타고 있는데 기름까지 부어버렸습니다. 너무 화나요. 정부는, 북한은 갑이다, 갑질에 여자 하키 선수들이 당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꼭 내 처지 같아. 열심히 노력해서 면접 이제 시험 보러 갔는데 낙하산 응시생들이 와서 내 자리 다 차지해 버렸다. 남북 문제와 이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걸 강요한 거 아니냐. 자, 스포츠는 공정입니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은 노무현 정권의 취임사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따온 부분이요. 기회는 균등하고 경쟁은 공정하게라고 말하면서 그런 식으로 정의사회를 이루겠다고 취임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금감원 관계자나 정부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난리가 나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너네들 짜고 해먹는 판에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았냐라고 이야기가 지금 활활 번져가고 있습니다. 약간만 구실이 생겨도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 칼 들고 달라들 건데 이제 구실이 생겨버렸어요. 자, 하키 문제도, 아이스하키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4년을 생고생을 해서 정말 아무런 텃밭도 없는 데서 바닥에서 시작해서 죽을 고생으로 세계 22등까지 올라왔더니만 올림픽 메달 딸 가능성 없으니 너네들은 그냥 단일팀이나 해라고 이야기하는 갑질. 그 백화점에서 외제차 타고 온 잘 나가는 아줌마가, 명품 아줌마가 백화점 이 주차장 교통 정리하는 알바생 괴롭히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금 투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이랑 왜 단일화를 하느냐.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 김정은이 북한 사람 굶어 죽는 와중에 강제노동으로 스키 리조트 지었는데 거기 가서 왜 공동훈련을 하느냐. 촛불 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손익 계산을 해봐도 득될 일이 없는데 왜 선수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냐. 자, 이들은요, 대학에 들어갈 때도 불공정을 많이 느낍니다. 솔직히 대학판도 지금 아사리 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입시가요. 그 군에 갈 때도 불공정 느낍니다. 취업할 때는 말도 못합니다. 이제 빼갖고 돈 없는 집 자식들은
희망이 없어요. 솔직히 잘 나가는 직장에 뒷구멍으로 취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보고 찾아내서 이야기하래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수백 건데요. 자, 이러니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 한속에요, 지금 꽉 쌓여 있어요. 그런데 문정권이 기회균등, 경쟁은 공정하게라고 말을 한 것이 이거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에 지금 정부가 하는 짓거리도 그러지 않고, 평창에 올림픽에서 하는 짓거리도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실리도 없고 공정 합리성도 없다고 분노하고 있어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2012년부터 내내 문재인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이 먼저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이 먼저냐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평창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20대는 82.2, 30대는 82.6, 그래서 4, 5, 60대가 65%, 66%, 7%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20대, 30대의 반대는 한 15, 17% 정도 더 높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불공정성에 대한, 불공정 사회에 대한 억눌린 분노의 폭발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최순실이 정유라 때문에 불이 붙었죠. 정유라 2대 부정 입학 사건이 없었으면 최순실 게이트가 저렇게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수습이 됐을 수도 있죠. 근데 20대들이, 10대들이 저거 뭐하는 꼴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태가 커져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가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보이고 있는 태도나 비트코인에 하고 있는 정책 꼬라지를 보니 이거 정말로 불공정하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선수는 23명 그대로 두고 북한 선수만 늘려서 엔트리를 늘리면 되고, 그거는 요즘 정치하는 IOC하고 꿍짝꿍짝 하면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팀워크로 하는 경기에 외부에서 굴러 들어온 돌들이 섞이면서 출전 시간도 줄어들고 팀워크가 깨진다는 것은 명확한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이 지임사와 달리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불이하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젊은 사람들은요, 청춘은 꼭 성공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청춘이 지금 이렇게 처해 있는 이 청춘의 미래, 20대, 30대 젊은 층의 미래는 현재 매우 불투명합니다. 저희가 20대, 30대보다 현재 20, 30대가 맞이하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은 훨씬 열악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도전을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해서 백수로 알바로 막 대충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들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확률은 낮지요. 그래도 도전하고 있어요. 자, 아이스하키 여자 선수들이 아이스하키 팀이라고는 없는, 해본 적도 없는 한국에서 올림픽을 하니 한마디로 족보는 갖춰야 되겠고, 그래서 동원이 됐는데, 처음에는 족보 갖추다가 막 안 되면 체하부지하고 시작했는데, 그 열정들이 점점 실력이 이렇게 입증되면서 세계 랭킹 22위가 되니까 올림픽에 출전할 만큼 됐다 해서 아이스하키 국제연맹에서 출전을 허락했습니다. 진짜 그들의 피와 땀으로요, 순식간에 세계 22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너네들은 22등이니까 메달 딸 것도 아닌데 국익을 위해서 희생 좀 하고 너네들 뭐 뒷구멍으로 다른 데 좀 알아봐 줄까, 이런 소리를 하는 모양이니 이게 한마디로 양해하지도 않았고 너네들은 밟아버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정부가 임했습니다. 대통령이 뒤늦게서 이미 다 정해놓고는, 예? 가서 그 사람들을 다독이는 모양을 보였지만은 그것이 이미 사후 약방문이 돼버린 거죠. 자,
북한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하고 왜 통일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민족이 우선이다 하는 주사파가요, 강령을 바꿔야 돼요. 이제 젊은 사람은 내 살기도 고달픈데 북한 사람들하고 와 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청와대 가상화폐 청원에 들어간 글에 보면요.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 행복한 꿈이라도 꾸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무책임하고 무식한 대응법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표 행사한 것을 인생 최고로 후회한다. 이런 항의가 쏟아졌으니 청와대가 훌달짝 놀래 자빠져서 또 아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틀었다가 이쪽으로 트니까 이제 더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에는요, 잘못하면 칼 들고 달라듭니다. 그런데 그 돈도 누구 돈이냐는 차이가 있지요. 재벌 돈도 아니고 정말 10대, 20대, 30대들의 알바해서 모은 돈, 그리고 오피스텔 무슨 보전금, 전세금 이런 것들이 전부 비트코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문 정권이 출범했을 때 220만 원밖에 안 할 때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때 정책 방향을 발표해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이렇게 개입해서 들어갈 거니까 이걸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투기자들은 알아서 그런 방향을 보고 들어오든가 말든가 해라. 정부는 적어도 돈 놓고 돈 먹는 머니 게임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게 정부이지 않냐. 이랬으면 그때는 들어가서 돈을 잃은 사람이 거의 별로 없었어요. 몇 년에 걸쳐서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2천만 원이 넘어갈 때까지 방치하다가 이제 전부 24시간을 비트코인 폐인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는 절정에서 개입을 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그 게임에 이 주요한 정책 결정자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참여해서 뒤늦게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지요. 왜? 과거에 우리가 부동산 붐이나 벤처 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정부가 일으킨 거품에 수많은 권력자와 정부 관계인들이 저축은행 사태나 이런 데도 다 개입된 걸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왜 갑자기 이 짓거리를 하고 또 오락가락 하면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요 며칠 사이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한마디씩 하면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 그 속에서 따는 사람은 정보를 가진 사람 주변에 있는 조직화된 투기꾼들이 따는 거죠. 자, 이제 내 생돈이 한마디로 내 꿈을 완성할 돈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돈 날린 사람들 지금 이 시간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1,460만 원쯤 됩니다. 엊그제 떨어졌을 때보다는 한 300만 원 정도 올랐지만은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최고점보다는 한 800~900만 원 낮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정부가 초조해져서요. 어느 정도만 되면 나는 한몫 잡고 빠져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틀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처음에 붐을 일으킬 때는 큰 손들이 하고 마지막에 틀리는 것은 개미가 틀리죠.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주식이 조금은 낫다고 봅니다. 왜? 주식은 그래도 정보가 조금은 공개되어 있지만 비트코인은 실체 자체가 공개가 잘 안 돼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은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 모르는 거고 주식은 누가 얼마를 소유했는지는 알고 하는 게임입니다. 불공정하기는 두 개 다 마찬가지지만 불공정성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훨씬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가상화폐도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종류의 가상화폐가 속속 새로 생기면서 시장이 많이 어지럽혀져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부가 뭘 개입을 해도 욕을 다 처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성돼 버렸습니다. 이제 정부를 향한
의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자, 정권은 지금 비트코인이 이번 지자체 선거에 20, 30대의 표의 이반을 가져올까봐 지금 안절부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 30대는 지금 인생의 동아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20, 30대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정부가 정상이라면 이것은 도박이라고 일찌감치 이야기를 하든가, 이것과 블록체인 기술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다양한 기술의 표현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 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가고 그 시장을 양성화를 하든지 아예 중국처럼 못하게 하든지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이 작았을 때요. 그런데 이 정권이 부동산을 방치하고 주식 붐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를 띄웠습니다. 그건 띄웠다고 하면 좀 억울할지 몰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했다는 것은 띄운 거죠. 그래서 투기 열풍의 절정에서 개입을 해서 가라앉힙니다. 자, 이런 투기 현상의 근원에 있어서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좌파들이 원론적으로 맹신하는 노동 가치설, 모든 가치는 노동에서 나온다는 좌파적 가치 속성과, 사실은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 정치꾼으로 한마디로 세상을 살면서 지금 권력을 움켜쥐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들은 말은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걸 신봉하라고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야기를 했지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판을 이렇게 활짝 열어 제끼도록 놔뒀다가 이제 와서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코인판만큼 공정한 게임이 어디 있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데 이게 이제 머릿속에 박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불공정 사회, 한마디로 신분의 세습, 부의 세습, 양극화 등과 관련해서 이 정도 오기 전에 정말로 성실하게 양극화를 극복해 가자고 정부가 호도를 했어야지. 과거 문재인 정권, 전임 정권인 노무현 정권 때 바다 이야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골프장을 조장하고 하면서 전국토를 투기판으로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짓을 이 정권이 하다가 걸려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아이스하키 팀 단일화 문제가 걸리니까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하고 연결이 안 됐으면 이것도 좀 불만을 가지다가 끝났을 건데요. 화풀이 대상을 찾다가 이게 딱 걸려버린 겁니다. 김정은이 사람 굶어 죽는 와중에 스키 리조트 지었는데 그 선전장에 마식령에 가서 훈련하는 게 말이 돼. 위안부 합의 때는 피해자가 배제된 합의라고 해놓고는 단일팀에서는 피해자인 아이스하키 팀 말은 듣지도 않고 저들끼리 합의를 해. 한반도기 든다고 북핵이 해결될 것 같았으면 몇십 년 전에 통일됐겠다. 남북 통일이란 대의를 위해 선수 희생 못해? 이게 독재 아니냐. 나는 문굴 오소리였는데 단일팀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20대는요, 올림픽 이후에 이 남북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별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하고 다른 나라 사람은 그들끼리 살게 나누지 왜 끌어들여 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정권이요, 늪에 빠졌습니다. 대중의 심리를 얕게 이용하는 부분, 그러고는 항상 대중에게 소통이니 보여주기 쇼로 한 10대 번 통했습니다. 자, 문 정권을 보면 노무현 정권의 데자뷰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여러 승부수를 걸었죠. 후보 될 때도 승부수를 거는 듯 보였고, 물론 상당 부분 인위적인 부분이 있었지요. 그리고 대통령 되어서도 승부수를 여러 번 던졌습니다. 한 서너 번 통하니까 이제 눈에 뭐가 보이지가 않았지요. 그러다가 정권이 완전히 몰락해 버렸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지난 한 8, 9개월 짭짤하게 하는 수마다 다 걸리고 모든 이벤트를 하고 쇼통을 하는데 다 넘어오더라. 이렇게 빼놓으니까 이제 간이 커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비트코인에 걸려가지고 이 평창 단일팀에 걸려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녹화하는 금요일 날 갤럽 지지가 67%로 갤럽은 딴 데보다 좀 많이 나와요. 일주일 사이에 6%가 빠져버렸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지금 이 정권으로서는 운전석에 처음 앉아가 꿈과 같은 나날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은요. 이제 비트코인하고 한반도기 단일팀 때문에 지금 민심이 이반하고 있습니다. 급락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속으로는 개우 초조해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이 들고 있습니다. 자, 20대, 30대의 정서를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권이 그들을 항상 이용하는 대상으로 표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전의대로 생각하고 진의대로 생각을 했다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세대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적절히 이용하고 쇼를 하려 그러면요. 그건 분노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정치가요. 정권이 젊은 세대들을 자신들의 권력에 이용하려 하다가 이렇게 지금 호되게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문제, 가상화폐 문제요. 적절하게 이 태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데요. 돈 문제가 걸려 있고 이미 뽑아먹을 인간들은 다 뽑아먹었기 때문에 뒤에 붙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지금 남북 단일팀 문제,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렇게 굴러갈 건데 그 굴러간 결과가 앞으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터져놓게 할 겁니다. 이 정권은 한마디로 건드려서는 안 될 꿀 오소리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게 비트코인이자 한마디로 평창 단일팀입니다.